안녕하세요. 행복보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을 챙기시려고 찾아와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혹시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결과지에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빨간 줄이 그어진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빨간 줄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나는 기름진 것도 잘 안 먹는데 도대체 왜 높을까? 이렇게 답답하셨던 분도 참 많으실 거예요. 그 마음 참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저와 함께 그 마음부터 하나씩 내려놓아 보시지요. 알고 보면 그 걱정의 상당 부분은 콜레스테롤을 조금 오해한 데서 시작됩니다. 콜레스테롤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우리 몸에 쌓이는지 손잡고 걷듯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오해가 풀리면 막연했던 걱정의 자리에 이해가 들어서고 그 이해가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아주 소중한 재료입니다.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집을 지으려면 벽돌이 있어야 하지요? 콜레스테롤은 바로 우리 몸이라는 집을 짓는 벽돌과 같습니다.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방들, 그러니까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작은 방 하나하나의 벽을 튼튼하게 세울 때 콜레스테롤이 꼭 들어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움직이게 하는 여러 호르몬을 만들 때도 콜레스테롤이 쓰입니다. 그러니 콜레스테롤이 아예 없으면 우리 몸은 오히려 큰 탈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참 똑똑합니다.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밖에서 들어오기만 가만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간이라는 장기가 마치 작은 공장처럼 콜레스테롤을 매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사실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은 넷 중 3가량이 음식이 아니라 바로 이 간이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뒤에 가서 마음이 놓이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콜레스테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균형이 잠시 무너질 때 생깁니다. 콜레스테롤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부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어려운 영어 이름으로는 LDL과 HDL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잊으셔도 됩니다. 대신 쉬운 그림으로 기억해 보세요. 나쁜 콜레스테롤은 짐을 잔뜩 싣고 다니다가 길에 기름을 줄줄 흘리고 다니는 낡은 배달 트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트럭이 많아지면 우리 몸속 핏줄 여기저기에 기름때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은 그 흘린 기름을 부지런히 쓸어 담는 고마운 청소차와 같습니다. 청소차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핏줄은 깨끗하게 유지되겠지요. 이번엔 우리 몸의 핏줄을 오래된 집의 수도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수도관은 안쪽이 매끈해서 물이 콸콸 시원하게 흐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수도관 안쪽에 녹이 슬고 기름때가 끼지요. 그러면 물이 지나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나중에는 물이 졸졸 겨우 흐르게 됩니다. 우리 몸의 핏줄도 이와 비슷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핏줄 안쪽에 기름때가 끼면서 피가 다니는 길이 조금씩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때를 쌓는 트럭과 그것을 치우는 청소차, 이 둘의 균형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콜레스테롤 숫자 하나가 높다 낮다 보다 바로 이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하답니다. 그러니 검진표의 숫자 하나에 너무 마음 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기름때는 하루아침에 쌓인 것이 아니듯 조급해하지 않고 오늘부터 천천히 돌보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왜 나쁜 콜레스테롤이 자꾸 많아지는 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음식입니다. 특히 두 가지 기름을 조심하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는 포화지방이라는 것입니다. 포화지방이라고 하니 어렵게 들리시지요?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삼겹살을 구워 드시고 난 프라이팬을 잠시 식탁에 두면 어떻게 되던가요? 따뜻할 때는 기름이 줄줄 흐르지만 식고 나면 하얗게 굳어버리지요. 바로 그렇게 상온에서 하얗게 굳어버리는 기름을 포화지방이라고 합니다. 기름진 고기와 삼겹살, 버터, 그리고 기름이 둥둥 뜨는 진한 국물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굳는 기름이 몸에 자꾸 들어오면 간이라는 공장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기름은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사람이 오래 보관하려고 일부러 인공으로 굳혀서 만든 기름입니다. 마가린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물 기름인데도 버터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지요. 과자가 바삭바삭하고 빵이 며칠이 지나도 부드럽고 튀김이 눅눅해지지 않는 것도 다 이 기름 덕분입니다. 입에는 참 고소하고 맛있지만 우리 핏줄에는 그리 반갑지 않은 손님입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늘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도 트랜스 지방만큼은 되도록 줄이면 좋다고 오래전부터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삭한 과자나 튀김, 오래가는 빵을 너무 자주 드시는 건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함께 기억하실 게 하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는 무엇을 챙겨 먹느냐만큼이나 무엇을 조금 덜 먹느냐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아무리 챙겨 드셔도 굳는 기름을 계속 드시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으니까요. 그러니 무언가를 더하기 전에 줄일 것부터 하나씩 줄여보는 것이 먼저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 결코 음식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콜레스테롤의 대부분은 간이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진다고요. 그런데 이 공장이 얼마나 부지런히 돌아가는지는 타고난 체질, 그러니까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전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공장 조절이 예전 같지 않고 운동이 조금 부족하거나 갑상선 같은 다른 몸의 상태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식하시고 기름진 것 잘 안 드시는 마른 어르신도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바로 그런 경우시라면 부디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게을러서도 무언가를 잘못 사셔서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참 성실하게 잘 살아오셨습니다. 내 탓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겁니다. 콜레스테롤은 자책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의 꾸준한 돌봄으로 다독여 가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서 잠깐 오랫동안 억울한 누명을 써온 주인공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달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한동안 달걀은 콜레스테롤의 주범으로 단단히 누명을 썼습니다. 노른자만 보면 손사래를 치시는 분들도 참 많으셨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자들이 오랜 세월 연구를 거듭해 보니 우리 생각과는 좀 달랐던 겁니다. 음식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그 자체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굳는 기름,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견해가 많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나라에서는 오래 지켜오던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 상한선까지 슬그머니 내려놓았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달걀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큰 죄인은 아니었다는 참 다행스러운 이야기지요.
그러니 평소 건강하신 분이라면 달걀 한두 개에 너무 마음 졸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미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은 꼭 드시는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몸이 다르게 받아들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었지요?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3가지만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짓는 꼭 필요한 벽돌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균형입니다. 둘째,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것은 식으면 하얗게 굳는 기름인 포화 지방과 사람이 인공으로 굳힌 기름인 트랜스 지방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조금 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셋째, 콜레스테롤은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체질과 나이의 영향도 큽니다. 그러니 자책 대신 꾸준한 돌봄이 답입니다. 이 3가지만 마음에 담아두셔도 오늘 이 시간은 충분히 값진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얻으신 이 작은 이해 하나가 앞으로의 하루하루를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이 높을 때 슬그머니 보내는 신호들, 그리고 집에서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꼭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을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편안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로 걱정하시는 부모님이나 이웃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가만히 전해주셔도 참 좋겠습니다. 그 작은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된답니다. 알고 누리면 더 감사한 하루입니다. 지금까지 행복보감이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의사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니 약을 드시거나 치료를 받는 일은 반드시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